거울 앞에서 한숨 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얼굴에 생긴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외출도 꺼리고 사진 찍기도 싫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색소 침착과 피부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유서진입니다. 대학에서 피부 생리학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피부 고민을 들어왔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기미와 검버섯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얼굴에 점들이 늘어나니까 당황스럽고 우울해지시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짙은 색소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기미와 검버섯은 절대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피부 개선을 경험하셨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모르고 계신 기미와 검버섯의 진짜 원인들과 집에서도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피부가 맑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레몬팩이나 식초 세안 같은 자극적인 방법들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상식들도 오늘 확실히 바로잡아 드릴게요. 30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효과 있고 안전한 방법만 골라서 설명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부터 따라 하실 수 있는 쉬운 루틴으로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벌써 기대되시죠?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 지인이신 이명숙 70세님이 딸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는데 계속 얼굴을 옆으로 돌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얼굴에 기미와 검버섯이 너무 많아져서 정면으로 사진 찍기가 부끄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평생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피부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민이 크셨을까 싶더라고요. 외출할 때마다 두꺼운 화장을 해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인 박선영 67세님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어요. 젊었을 때는 피부가 깨끗했는데 50대 후반부터 갑자기 뺨과 이마에 짙은 갈색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해지고 개수도 늘어나니까 정말 우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두 분 모두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올바른 관리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거예요. 특별한 시술을 받거나 비싼 제품을 쓴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관리만 제대로 하셨는데도 피부가 한결 밝아지고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이명숙님은 이제 가족 사진도 당당하게 정면으로 찍으시고 박선영님은 외출할 때 화장도 훨씬 가볍게 하세요. 두 분 모두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기미와 검버섯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한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미와 검버섯이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피부 색소를 진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3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험한 요소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외선 노출이에요. 자외선은 우리 피부 깊숙한 곳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색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내거든요.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60대 이상 색소질환 환자의 70% 이상이 평생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김은주 72세님도 그런 경우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농사일을 많이 하셨는데 모자도 잘 안 쓰고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하루 종일 햇볕 아래서 일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60대 들어서면서 뺨과 이마에 동전 크기만 한 검버섯이 여러 개 생기게 된 거죠. 김은주님이 젊을 때 몰라서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조심했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흐린 날에는 자외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구름을 통과해서도 자외선의 80%는 그대로 우리 피부에 닿거든요. 그래서 날씨에 관계없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모자, 양산, 선크림 이 세 가지를 챙기셔야 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외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피부를 지키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호르몬 변화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멜라닌 생성이 활발해져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폐경 여성의 40% 이상이 기미 악화를 경험한다고 나와 있어요. 65세 정화영님도 정확히 그런 경우였어요. 50대까지는 피부가 깨끗했는데 폐경 이후에 갑자기 뺨 양쪽에 나비 모양으로 기미가 진하게 생기신 거예요. 처음에는 화장품을 바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호르몬 변화 때문이었던 거죠. 이런 호르몬 변화기에는 특히 영양 균형을 잘 지키고 피부 재생을 돕는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급격한 체중 변화나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폐경 이후에 피부 변화를 크게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우리 피부는 밤에 잠들어 있는 동안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작업을 해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황금 시간대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잠을 못 자거나 얕게 자면 색소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돼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피부 회복력이 정상인보다 40%나 떨어진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수치죠? 69세 조영숙 님도 이런 경우셨어요. 손자 돌봄 때문에 늦게 주무시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이마와 볼에 기미가 빠르게 늘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2시까지는 푹 주무시는 게 좋아요. 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시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도 줄이셔야 해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네 번째는 흡연과 음주예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방해해요. 그러면 피부 세포가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색소도 잘 분해되지 않죠. 음주도 마찬가지로 탈수를 일으켜서 피부를 메마르게 만들고 간 기능을 저하시켜서 독소 배출을 어렵게 만들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흡연자의 피부 노화 속도가 비흡연자보다 2배나 빠르다고 나와 있어요. 김철수 70세 님도 젊은 시절 30년간 흡연을 하셨는데 60대 들어서면서 얼굴 전체에 크고 작은 검버섯이 생기셨어요. 지금은 금연하셨지만 이미 생긴 색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담배는 가능하면 끊으시는 게 가장 좋지만 갑자기 끊기 어려우시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음주도 적당히 즐기시되 술을 드신 후에는 물을 많이 마셔서 탈수를 방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지금도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다섯 번째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잘못된 민간요법이에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레몬즙 팩이나 감자 팩, 식초 세안 같은 방법들을 무작정 따라 하시다가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강한 산성 성분들은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자극과 염증을 일으켜서 색소 침착을 더욱 악화시켜요. 대한피부학회에서도 이런 강한 산성 성분이 기미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66세 송미자님도 인터넷에서 본 레몬팩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오히려 땀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기미가 더 진해지셨거든요. 응급실까지 가셨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피부는 정말 예민한 기관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보다는 순한 성분의 화장품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우선으로 하셔야 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반드시 전문가 의견이나 근거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실천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위험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6번째는 피부 건조예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과 유분 분비량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져요. 이런 염증이 반복되면 색소 침착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한국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60대 이상 피부 건조군에서 기미 발생률이 정상군보다 1.8배나 높게 나타났어요. 한지은 68세님도 그런 경우였는데 귀찮다고 세안 후에 보습제를 자주 빼먹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얼굴이 자주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검버섯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세안 후에는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거든요. 또 너무 무거운 제품보다는 가벼우면서도 보습력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하루에 여러 번 덧발라 주시는 것도 좋아요.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건조함을 악화시키니까 피하셔야 해요. 혹시 세안 후에 바로 보습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6가지 위험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위험 요소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안전하고 꾸준히 관리해서 맑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생활 속 실천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말씀드릴 시간이에요. 앞서 위험 요소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색소를 옅게 만들고 새로운 기미나 검버섯이 생기는 걸 막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30년간의 연구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자외선을 차단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름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데 자외선은 1년 365일 내내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줘요. 특히 겨울철에도 눈에 반사된 자외선이나 실내로 들어오는 창문 자외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선크림을 고를 때는 SPF 30 이상이면서 PA++++이나 PA++++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얼굴에는 동전 하나 크기 정도로 충분히 발라야 하고 2-3시간마다 다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외출할 때는 선크림뿐만 아니라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도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니까 이 시간대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그늘진 곳을 걸으시고 짧은 거리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 외출하실 때 이 3가지를 모두 챙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만성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가 탈수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색소 분해 능력도 약해지거든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시는 게 좋은데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기상하자마자 물 1컵,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잠들기 1시간 전에 물 1컵,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정해놓고 마시시면 잊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을 하니까 수분 섭취량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순수한 물이 가장 좋고 레몬을 조금 넣거나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걸로 변화를 주셔도 괜찮아요. 오늘 지금까지 몇 잔의 물을 마셨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세 번째는 꾸준한 보습 관리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건조하면 색소 침착이 악화되니까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세안 직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건 기본이고 낮에도 피부가 당긴다 싶으면 언제든 추가로 발라주세요. 보습제를 고를 때는 알코올 성분이 적고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같은 보습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너무 무거운 제품은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 발리면서도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는 제품이 좋아요. 아침에는 가벼운 수분 크림으로, 저녁에는 조금 더 영양감 있는 크림으로 이중 관리를 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목과 손등까지 함께 발라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습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의 황금 시간대예요. 이 시간에 깊게 잠들어 있어야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고 피부 세포도 활발하게 재생돼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중단하시고 실내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들고 편안한 잠옷을 입으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돼요. 오후 2시 이후로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마시시면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루틴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다섯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 관리예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색소 침착을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도울 수 있어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브로콜리의 비타민 C, 견과류의 비타민 E 같은 성분들이 특히 도움이 돼요.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포함시키세요. 빨간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 파프리카,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까지 이런 식으로 무지개 색깔로 드시면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염증을 증가시켜서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줄이세요.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과자, 튀긴 음식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드신 음식 중에서 색깔이 선명한 채소나 과일이 몇 가지나 있었나요? 여섯 번째는 가벼운 운동 습관이에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돼요. 또 땀을 통해서 노폐물도 배출되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져서 색소 분해에도 도움이 돼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좋아요. 집 주변을 20-30분 정도 걷기, 실내에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것들이면 충분해요. 운동하고 나서는 샤워를 해서 땀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관절이 안 좋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들도 많이 있어요. 팔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도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돼요.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요. 그러면 멜라닌 생성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어두워지고 거칠어져요. 또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고 식욕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줘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책 읽기, 명상하기, 취미 활동하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특히 웃음이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쾌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웃으세요. 웃을 때 나오는 엔도르핀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각질 관리예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각질이 잘 쌓여요. 이 묵은 각질 때문에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화장품 흡수도 잘 안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순한 각질 제거제로 부드럽게 관리해 주시면 피부가 한결 밝아져요.
스크럽제보다는 효소 필링이나 약산성 필링 제품이 시니어 피부에는 더 안전해요. 너무 자주 하거나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피부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세요. 각질 제거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들과 반대로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생활관리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는 것이었어요. 레몬팩이나 식초 세안 같은 강한 민간 요법들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서 색소를 더 진하게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또 기미와 검버섯이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자외선 노출, 수면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관리 습관 같은 일상의 작은 요인들이 쌓여서 생긴다는 점도 중요해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만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매일 자외선 차단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숙면, 항산화 식품 섭취,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각질 관리까지 이 8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피부는 점점 맑고 환해집니다. 만약 이런 관리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미와 검버섯은 점점 더 진해지고 개수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고 거울 보는 것도 싫어지고 사진 찍기도 피하게 되겠죠. 결국 자신감도 사라지고 사회활동도 위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몇 주 후부터는 피부톤이 밝아지는 걸 느끼시고 몇 달 후에는 기존 색소들이 옅어지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1년 후에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 있게 웃고 계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명숙님과 박선영님처럼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단계는 정말 간단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바로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입니다. 정말 작은 습관이지만 이것만으로도 피부 장벽이 강화되고 수분 손실이 줄어들어서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세안하신 후에 타이머를 3분으로 맞춰놓고 보습제를 발라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외출할 때 선크림, 모자, 양산을 챙기는 것까지 추가해 보시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항산화 식품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시니어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들과 간단한 요리법까지 알려드릴게요. 특히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활용한 맛있는 레시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부를 더 상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